2026년 8월 22일 박동창의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슬러시 맨발 걷기와 접지는 활성산소의 중화를 통해 염증과 통증 더 나아가 만성질환을 치유한다. 가로 6 종합 가로 2024년 9월 29일자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 5회에 걸친 아침 편지에 이어 접지가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한다는 사실을 전술한 논문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근거와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여러 회원님들의 치유 사례에 근거하여 종합 재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왜 맨발로 걷거나 접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활성산소가 암이나 고혈당 등 모든 현대 문명병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자고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이 전압이 200mV에서 900mV에 달하지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그 전압이 0V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왔습니다. 결국 맨발로 걷거나 접지할 때 몸 안의 양 가로 플러스 가로 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부터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온 가로 마이너스 가로 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만나 중화되고 소멸됨으로써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등의 원인이 해소되고 따라서 그러한 암 등 현대 문명병들이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암의 치유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최근 번역하여 앞서 수차에 걸쳐 나누어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제임스 오시만 박사 등의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그러한 치유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회원님들의 수많은 질병들을 봐왔고 그러한 질병들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회원님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 종류의 암이든 또는 한두 종류의 암, 만성 두통 또는 척추관 협착증 등의 한두 가지 병들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침 편지를 써주신 이스텔라님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웠던 듯합니다. 7년 전의 뇌하수체 뇌종양 수술로부터 시작된 고통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또 그것이 더 진행되어 왼쪽 눈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 스테로이드 제제의 다량 복용으로 당뇨병이 생기고 급기야는 지난 2010년 9월에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 2주간의 고단한 각종 검사를 거쳐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새로운 병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스텔라님의 경우도 많은 분들에게 닥쳐온 뇌종양이라는 암이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배출되지를 못하여 몸 안의 성한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스텔라님의 뇌의 하수체의 암으로 변이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짝을 잃은 전자들인 활성산소들이 불안정해지니까 다른 세포들로부터 끊임없이 전자를 빼앗아 오고 훔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겼으나 땅과의 접지의 차단에 따라 자유전자들이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되지를 못하면서 염증이 심해진 것이지요. 그러한 전자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도라 스텔라님의 경우에는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고 그 종양을 수술로 도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뇌종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의 중하 배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땅과의 접지의 차단 지속으로 전자결핍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병의 원인이자 뿌리인 활성산소는 여전히 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독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뇌종양의 수술 후 항암제, 혈액희색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여러 약물들이 투약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땅과의 접지는 차단되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등 몸 안의 독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안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들과 그로 인한 염증들을 막아내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기진맥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세포들이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 논문에서는 전자의 부족은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 사슬을 탈포화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계 세포의 세포 간 이동 상황에서 몸의 경미한 손상조차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염증 과정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자가 부족한 영역은 추가적인 손상에 취약해진다. 몸은 양전화를 띠게 되고 감염을 막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는 면역체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결국 소진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면역계의 세포는 신체의 다양한 화학구조 가로 셀프라고 함 가로와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및 암세포 분자 가로 넌세프라고 함 가로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역계의 기억 상실은 어떠한 면역 세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체의 조직과 기관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한 예가 당뇨병 환자에게 있는 랑게르한스 병의 인슐린 생산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연골을 공격하여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홍반성 낭창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예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결국 외부에서 침입한 원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이 힘이 다하고 정신을 잃으면서 성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입니다. 위 스텔라님의 루마티스 관절염과 조조 강직 현상 등이 다 그렇게 생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상태의 치유를 위해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의 전자결핍 상태에서 자유전자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지난 7년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대증적인 약물 처치에만 매달리니 그 다음에는 눈이 실명 위기까지 치달으셨고 더 나아가 지난 9월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몸 안으로의 자유전자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원인도 모른 채 오로지 약물과 주사제 등의 처방에 매달려온 스텔라님의 지난 7년의 극단적인 연이은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의 고통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라님은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여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뇌종양과 루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었던 활성산소 그 전자결핍 상황을 마침내 맨발 걷기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치유의 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우울감은커녕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텔라님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의 치유제인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공급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몸 안에서 자연히 과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었던 전자결핍 상황이 해소되면서 스텔라님의 몸에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천연의 치유 과정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맨발 걷기 한 달여 후인 11월 중순 병원에서의 아래의 혈액 검사 결과는 그 시작을 알린 일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당화 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산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왼쪽 엄지발가락 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 톤이 굉장히 맑아졌다며 혹시 피부 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피부 톤이 맑아졌다는 이 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한 다섯째, 루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맨발 걷기 한 달 반의 결과에 이어 어제는 오랜만에 만난 딸과 사위가 장모님의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건강해지셨다 하는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맨발 걷기로 얼굴 톤이 밝아지고 몸의 모든 생리적 작용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스텔라님의 지난 3개월의 치유의 행복,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스텔라님이 매일 맨발로 걸으시고 이제 실내에서도 접지를 계속하시면서 더 진전된 치유의 결과들이 전해지리라 믿어요. 당연히 혈액검사 등의 결과의 진전을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지금의 약물들도 더 줄여가시고 궁극에는 더 좋은 소식까지 기대하고요.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호놀룰루 주주 베이클리닉의 침술 전문의인 키몬 카마이의 임상 리포트 땅은 치유한다는 글의 한 구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암 또는 신장 부전의 결과로 발과 다리가 상당한 부종이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나는 종종 2명의 클리닉 스태프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자들을 해변까지 데리고 갔다 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가서 젖은 모래에 구멍을 파고 환자들이 그 구멍에 다리를 내린 채로 모래 위에 앉아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후 그 구멍을 모래로 채웁니다. 그러면 약 20분 후에 부종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질환, 가로이나 루푸스병, 다발성 경화증,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치료합니다. 그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접지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해결책은 바로 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활성산소의
폐를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사람들마다 다른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만성 질병은 물론 위 스텔라님과 같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초래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들이 오늘날의 약물만으로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음이 시사되었고 오로지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이 여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여러 회원님들의 각종 암의 치유, 심혈관의 치유, 만성두통, 피부병은 물론 위 스텔라님의 무서운 자가면역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질병들이 2, 3개월의 맨발걷기로 치유되고 있음이 그를 입증하고 있고 위 논문의 실내에서의 접지 실험에 따른 염증들의 치유의 메커니즘이 그를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땅속으로부터의 자유전자 공급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고 각종 만성 질환들을 치유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걷고 접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1일 종강식 대모산 시문 언덕에서의 강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박동창의 맨발 강의 16점 맨발 걷기의 3가지 이론 체계 스러시 땅속의 자유전자가 핵심 요인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한편 지난해 무한 하늘별 바다에서 있은 자격증 연수시 이호성님의 노모님을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치유해드린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맨발 걷기 치유 사례 805점 90세 알츠하이머 치매 노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항토길 200m 하루 2바퀴씩 돌아 6개월 만에 약 다 끊고 공격성 치매 기억 치유 스러시 2호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응원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연수 과정과 시험 등에 관한 증언들과 무한치유도시 선언식에서의 저의 축사를 유튜브에 올린 박동창의 맨발 강의 263점 맨발 걷기와 사랑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운 증후군, 소아마비, 구안와사까지 치유해 맨발 걷기 앞 불치의 병이 없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다 스러시 무한치유도시 선언식과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실시 무한 맨발걷기 전문지도사 5기 연수 및 필기, 실기시험 열띤 모습들과 방금 시험 마친 수험생의 즉석 인터뷰의 감동을 나눕니다. 스러시 박용기 전 119 구조대장과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무한 5기 전문 지도자 가정의 85세 아버지를 모시고 13년 치매 8년으로 입원한 엄마로 우울한 아버지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다 스러시 이기남 85, 이효춘 62 부녀로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함양 소현마을을 들렸다가 저희 100년 타임 캡슐이 안치되기 직전 함양 소현마을로 1호 귀촌한 66세 강희구님의 놀라운 사연을 유튜브에 박동창의 맨발 강의 372점 귀촌 희망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인류 건강을 약속하는 맨발 걷기 100년 타임 캡슐이 안치된 함양 소현마을 귀촌 1호의 사연과 그 혜택들을 스러시 강희구 66으로 올려드렸으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